여러분들 이제 강의가 35회 시험 강의가 시작됐죠. 네. 월요일 날 강의 시작했죠? 월요일 날. 네. 그래도 나름 표정들이 다 밝은데요. 보니까. 네. 월요일 날 무슨 과목이었죠? 세법. 어땠어요?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네. 세법. 아무래도 조금 낯선 용어들이 많이 나오죠. 네. 화요일 날은요? 부동산 학개론. 마찬가지. 낯선 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민법인데요. 여러분들이 학교를 공부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과목은 전부 다 이제 법 과목이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분명히 이상하다. 책을 보게 되면 이게 잘 익히지가 않는 거죠. 그 이유는 여러분이 모르는 경제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법 과목들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법률 용어가 나와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민법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처음 보는 법률 용어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 법률 용어 때문에 책이 읽히지 않기 때문에 재미가 안 생겨요. 그래서 재미가 안 생기기 때문에 사람이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 재미가 좀 생겨야 됩니다. 재미. 그럼 재미가 생기려면 당연히 이해가 돼야 되겠죠. 이해가 안 되는데 재미가 생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를 진행할 때 단순 암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사례를 계속 제가 들어드릴 거예요. 사례. 실제 제가 뭐 지어낸 가공의 사례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건들을 여러분들에게 사례로 계속 설명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당사자가 돼 보는 거죠. 그러면 내일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재밌게 좀 공부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과정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법률 용어를 하나씩 하나씩 이해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로 생각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영어를 공부할 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장문이 해석이 돼야 되는데 해석이 되려면 영단어 뜻을 내가 알고 있어야 해석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 영단어 의미가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계시는 경제 용어나 법률 용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영단어가 내가 의미를 알고 있어야 해석이 되는 것처럼 법률 용어를 알고 있어야 그 내용이 이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원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뭐 부담 가질 건 없어요. 이 민법이란 게 여러분 일상생활하고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 살아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사자가 되어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공부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합격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첫째 날 수업은요. 여러분들 특별히 지금 책을 갖고 계시는데 책 없이 그냥 수업 들으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료 받으셨을 겁니다. 그 자료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 최근 시험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입니다. 오늘 첫날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저랑 같이 공부를 해 가면서 실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시켜 드릴 거예요. 어떤 수험생들이라고도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내가 좀 공부를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공부도 제대로 안 됐는데 왜 문제를 풀어? 의미가 없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10월 달에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오늘 첫날부터 공부했잖아요. 그럼 공부한 내용이 실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내가 공부하는 내용이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감을 익히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식이 많이 있을지라도요, 문제 푸는 요령이 없으면 점수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매년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진행할 때 첫날부터 곧바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야 될 그 필수 기출 문제들을 확인을 시켜드리니까 풀리는 분들은 같이 풀어보시고 안 풀리는 분들은 또 다음에 보면 뭐 풀어지겠지라는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공부하시면 돼요.
간혹 우리 수험생들이 학원에 딱 올 때 있잖아요. 난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암기해야지, 무조건 공부를 암기하려고 마음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암기를 한다 이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총 6과목이에요. 분량이 이만큼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 어떻게 다 암기하겠습니까? 천재들도 암기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가 어떤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럼 이해가 되면 당연히 재미가 생기겠죠. 그럼 재미가 생기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반복해서 보고 싶어지겠죠. 그렇죠? 재미가 있으니까 제가 보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계속 본단 말이에요. 그럼 계속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반복이 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암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베이스가 돼야 이 암기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해를 하지 않고 내가 단순히 암기하고 있다, 암기하고 싶다, 이거는 머리에 한계도 있고요. 금방 까먹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서 점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이해를 통해서 재미를 좀 익히고, 그렇게 하면서 좀 뭔가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초과정 때는 좀 공부하는 습관, 좀 재미를 좀 이렇게 가져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 주위 분들이랑 서로 인사하고 지내나요? 인사 안 하죠. 서로 어색하니까. 그쵸? 처음 보는 분들하고 인사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어색하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 오늘 처음 봤잖아요. 작년 1년 동안 계속 보셨던 분들은요. 너무나 익숙하고 친숙합니다. 예, 서로 농담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처음 보니까 있잖아요. 눈을 크게 뜨고 저를 지금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나 지금 가만히 쳐다보고 있거든요. 저도 어색해요. 여러분들 보고 있으면. 예.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라는 거는 서로 어색하고 불편하고 하면은 공부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주위 분들하고 1년 동안 이제 같이 공부할 분들이니까 주위 분들하고 편하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보세요. 교회 가면 다 이렇게 합니다. 네. 주위 분들하고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쉬는 시간에 이렇게 커피도 한 잔 권해 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요,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서 공부하는 게 훨씬 여러분들이 슬럼프가 덜 오고요, 재밌게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 보기 전에 여러분, 우리 민법이란 이 과목이 어떻게 문제가 구성되는지 간단하게 좀 보고 수업을 들어갈 거예요. 네. 총 40문제가 나오는데요. 40문제 중에서 가장 많은 문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판례입니다. 네. 이거를 뭐 판례라고 읽는 분들이 있는데, 판례 좀 이상하잖아요. 그냥 저는 그냥 읽는 소리 나는 그대로 판례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판례. 그럼 이제 판례가 뭔지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 볼게요. 네. 저는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네. 하고 싶은 꿈들이 많아요. 욕심이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예, 여러분들도 당연히 꿈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욕심이 어떻게 보면 좋은 쪽으로 가게 되면 그게 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욕심이 있을 겁니다. 저도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다 욕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욕심이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서로 이제 분쟁이 생겨요. 욕심이 없으면 서로 분쟁이 생길 이유가 없잖아요. 네, 서로 욕심이 있다 보니까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가장 좋은 해결 방법, 만약에 여러분들이 윗집 사람하고 있잖아요. 층간 소음 문제가 발생했어요. 1년 동안 꾹 참았습니다. 도저히 못 참겠어요. 해결을 좀 보고 싶어요. 그 어떻게 해결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이 윗집 찾아가 가지고 있잖아요. 예, 떡이라도 하나 주면서 열받는데도 불구하고, 떡이라도 하나 주면서, 케이크라도 하나 주면서, 커피 한 잔이라도 주면서 이렇게 말을 꺼내 가면 상대방 같은 경우도 마음이 조금 이렇게 속으로 들면서 있잖아요. 네,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게 나가게 되면 상대방도 세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좀 부드럽게 나가게 되면 상대방도 당연히 부드럽게 나오고 서로 양보해서 합의점을 찾는 거죠. 네. 그래서 분쟁이 생겼을 때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서로 합의를 보는 겁니다. 합의.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양보 안 해주네요. 오히려 제가 떡을 돌렸더니 떡을 줬더니 커피를 줬더니 오히려 화를 냅니다. 우리 집에 왜 왔냐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네. 서로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서로 양보를 안 하게 되면요.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소송. 그럼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요. 이제 법원으로 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가장 가까운 법원 이쪽 서초동에 가면 여러분들 혹시 한번 시간 되면 한번 가보세요. 시험 삼아서 가보시면 거기에 지방법원 있고 고등법원 있고 대법원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삼심제도를 취하기 때문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왜 이제 삼심제도를 취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항상 이런 예를 듭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랑 가위바위보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예를 들면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만약 여러분이 첫 재판에 여러분이 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야, 한 번에 끝낼 수는 없잖아. 그렇죠. 3세판 하잖아요. 네. 소송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를 들면 있죠. 예를 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법적 분쟁이 생겼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피해자예요. 진실은 여러분이 피해자예요. 그런데 법정에서요. 여러분이 가해자로 판결이 난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진실이라는 게 다 법정에서 다 드러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진실은 여러분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입증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해자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이 피해자인데요. 지방법원에서 여러분이 가해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손해배상 1억 해줘야 됩니다. 라고 판결 내렸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억울하잖아요. 그 억울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렇죠. 나 억울하니까 다시 좀 재판해 주세요. 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지방법원에서는 나 졌는데 나 그냥 억울하니까 그 위에 있는 법원에 이제 항소한다라고 하죠. 여러분 뉴스에서 항소한다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고등법원에 항소를 합니다. 그런데 고등법원에서도 진실을 못 밝혔어요. 내가 피해자로 또 내가 졌어. 그럼 이제 그렇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대법원에 한번 올라가 보자. 근데 대법원에서 진짜 진실이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겼어요. 네.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게 되면 이걸 우리는 판례라고 해요. 판례. 그래서 민법 시험에 적게 나오면 80%, 많이 나오면 90%가 이 판례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수험생들이 오셔가지고 아니 그러면 그냥 판례집만 그냥 계속 공부하면 합격하겠네요? 아닙니다. 네. 판례집만 공부해가지고 합격할 수는 없고요. 이 판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판례를 이해하려면 그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본적인 베이스가 뭐냐면 조문입니다. 조문. 여러분들 학개론만 빼고 전부 다 법이잖아요. 법이라는 거는 법 조문이 있어요. 법 조문. 그러면 생각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면 이제 법적 분쟁이 생겼습니다.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판사가 이제 재판을 합니다. 그럼 재판을 할 때 뭘 가지고 재판을 할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재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 사이 뭔가 법적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이제 분쟁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분쟁의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들이 뭔지 파악을 하고 그 분쟁 해결에 관한 해결 기준이 되는 이 법조문을 찾아내야 됩니다. 판사가. 그래서 판결을 내릴 때 어떤 법조문에 근거해서 이런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판결 내리는 게 아니에요. 이 법조문을 기준으로 해서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계속 수업 시간에 설명해 드리는 내용들이요. 이 판례하고 법조문입니다. 판례하고 법조문. 왜냐하면 판례하고 법조문만 알면 이게 거의 우리 민법 시험의 95% 이상이거든요. 이것만 알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벼운 일상 사례를 계속 이야기할 건데 제가 그냥 지어낸 이야기 아니라 실제 법원의 판결, 법조문들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법
이론이 나오는데요. 이 법 이론은 몰라도 여러분들 상관이 없고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야 될 법 이론들은 제가 이제 가끔 설명해 드릴 겁니다. 제가 매년 우리 수험생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민법이 우리들의 일상생활입니다라는 이야기를 꼭 하거든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잘 와닿습니까? 아니면 좀 이해가 안 됩니까? 저 말의 의미가 제가 강의 진행할 때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물어볼 거예요. 왜 계속 물어보냐면 이 민법이라는 거는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이해를. 네. 그럼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를 진행해 버리게 되면 여러분이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잠깐이라도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가끔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저는 아는 것도 없는데 왜 계속 질문하세요? 저 미치겠어요 하는 분들이 있던데요. 여러분들, 제가 질문을 던졌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 아는 내용이 나오면 정답을 맞출 확률이 높겠죠. 근데 만약에 질문을 던졌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르는 내용 나왔어. 그래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죠. 물론 틀릴 확률이 높겠지만. 그래서 계속 생각을 하면서요. 리걸 마인드, 법적 해석 능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네. 만약에 제가 강의를 진행할 때 질문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강의를 진행해 버리면요. 여러분 1시간 지나면 진짜 졸려요. 네, 졸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딱딱한 법 과목인데 일방적으로 강의를 진행해 버리게 되면 진짜 하품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수시로 계속 질문을 던질 테니까 생각을 해보고 한번 대답을 해보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좀 맞춰보세요라는 의미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사를 한번 표현해 보세요. 의사표시 좀 해보세요라는 의미로 적극적으로 수업에 좀 동참 좀 해보세요 라는 의미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또 실력이 좋아지고요. 네. 그럼 이제 민법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를 들면 혹시 여러분들 여기서 임대차 계약 체결해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신 분. 네. 전세 계약을 체결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매매 계약 해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제가 지금 세 가지 이야기했죠.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 전세 계약 여러분들 다 해보셨다고 했거든요. 일상생활에서. 그게 여러분들 일상생활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려면 집이 필요하고 이 집에서 내가 살려면 집을 빌리던가 아니면 집을 돈 주고 매수해서 살던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봤고 여러분이 다 매매도 해봤고 전세도 해봤고 임대도 해봤다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 민법에 규정이 어이구 우리 민법에 규정이 있을까요? 규정이 없을까요? 예, 우리 민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매매 계약에 관한 규정도 있고요. 임대차에 관한 규정도 있고요. 전세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 네. 단지 이제 여러분들이 해봤던 거는 그 일부일 뿐이죠. 매매 계약에 관한 내용들을 다 해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를 해봤잖아요. 매매를 하면서 계약금도 줘봤잖아요. 이 계약금 관련 문제가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수했어요. 집을 매수했는데 보니까 이 집이 보니까 뭔가 결함이 있어. 하자가 있어. 결함을 우리는 하자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때 내가 매수했는데 만약에 매수한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 내가 이 매도인 상대로 어떤 법적 책임을 물어갈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험을 해봤으면 아 이게 보니까 법의 규정이 있었구나. 그런데 그냥 매매를 통해서 그냥 끝내버린 분들은요. 만약에 내가 샀는데 다행스럽게도 그 물건에 하자가 없었어. 그럼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 이상 여러분이 알 건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하자가 발생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법조문을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봤더니 민법에 하자 담보 책임이라는 게 있네. 그래서 만약에 그 계약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하자 담보 책임 물어갈 수 있다. 그래서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건 참 저는 공부할수록 너무너무 위대한 것 같습니다. 위대합니다, 진짜 법이라는 게. 제가 민법을 공부한 게 지금 30년이 넘었거든요. 법대를 가서 지금 민법을 공부한 게 30년이 넘었고 강의를 한 지 지금 23년째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법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경외롭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걸 다 알고 이런 것까지 법에 다 정해놨을까라는 진짜 여러분 나중에 진짜 공부하다 보면 민법 공부하다 보면 있잖아요. 정말 어마어마해요. 세상에 저런 걸 다 어떻게 예상하고 저런 내용들을 이렇게 있던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어떤 법에 그런 내용들을 정해놨는지 정말 신기할 따름입니다. 네, 물론 이 법은요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민법은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독일법을 이어받은 겁니다. 네. 아무튼 이 민법은 이제 일상생활이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진행해 가면서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실제 사건을 가지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우리 살아가는 단순히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여러분 살아가는 모습들 중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 가지고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또는 법조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주거니 받거니 좀 이렇게 강의를 진행해 갈 겁니다. 네. 에듀윌